그 오영환 의원이 이 브리핑하는 내용은 들었고 지금 전달을 했거든요. 예. 대강 의원님이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오늘 당론으로 의결이 된 건가요? 지금은 이제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뭐 어디로부터 갖고 있는 걸 억지로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좀 이제 그만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거는 윤석열 씨가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 글자를 못 외워가지고 검수완판이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랬었죠. 그거를 굳이 반복해서 무슨 마치 검찰이 자기 거를 뺏기는 것처럼 하는 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원래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에서 사전에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그 민주당의 대의원분들은 네. 그 90% 이상이 찬성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 그럼 4월 중에 법안 추진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내부 조사를 또 별도로 했었던 모양이군요. 네. 뭐 향후에 전당원 투표도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만은 네. 일단 그렇게 찬성을 했다고 하고 우리 당의 의원들도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분은 14명. 어허. 근데 이제 그 14분이 뭐 나는 검찰이 권한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뭐 경찰이 싫고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고요. 예. 단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좀 충분히 마련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건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요청하고 네. 우리 박주민 법사위 간사에게 그리고 이제 그러저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검찰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마지막 거의 막판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하면서 그 일종의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모든 집단들을 다 압박하면서 우리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우리 이화경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행했던 그 고문수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국정원법에서 그 수사 기능을 없앰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민주주의의 적들은 항상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검찰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런 권한을 갖고 저런 식의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한 네.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 네네.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추가로 몇 말씀 보태는 정도였고요.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저 마지막에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잡음 없이 네. 모든 의원님들이 아주 흔쾌히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대체로 그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이제 일부 의원이 그 부작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는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든지 뭐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또는 뭐 지방선거 역풍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이 한 10여 분 계셨군요. 아니요, 뭐 그분들이 다 발언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원내 대표단에서 이렇게 사전에 의견을 여쭤본 결과 네네.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얘기였고 네. 실제로 발언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의문이나 그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신 부분들은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대안이 있고 보완이 돼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뭐 더 이상의 저기는 그 반론은 없었습니다. 네. 이 의원총회 전에 검찰에서 의원님들 상대로 뭐 로비를 하고 뭐 또는 뭐 그 검찰 출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비라기보다도 이제 본인들이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한테도요.
예, 의원들에게 뭐 이 부분을 뭐 좀 양해해 달라, 뭐 좀 저기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예,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본인들 스스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간에 뭐를 고치려고 했고 검찰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입장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뭐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가. 네. 너네들이 볼 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냐.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제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볼 때 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그랬더니 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면목이 없고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하러 나한테. 아마 아니 의원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 정도면 아마 그 검찰 내부에서 예.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분배를 해서 그랬을까봐 저도 좀 네. 확인을 해봤는데 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나한테까지 전화를 할 정도면 다 전화를 돌렸겠구나.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거의 맨 처음에 전화한 셈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빼내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기대를 했나 봐요. 네,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호소를 하면 네. 뭐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이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헛된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의원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뭐 의원님의 발언도 물론이고 서른 의원이나 이하경 의원 발언 소개를 해 주셨는데 흔히들 밖에서 생각하기로는 야 이거 뭐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지방선거가 어떻고 뭐 역풍이 어떻고 이거 뭐 입법이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할 것처럼 인식이 되기 쉬운데 오히려 되게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신 흔적이 이 발언 전달해 주신 것에 좀 보이네요. 그럼요. 국민들께 하여튼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저쪽은 뭐 어떻게든 혼란을 조장하고 이제 책임 떠넘기기 식의 행동을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뭐 국민이 불편하다, 뭐 경찰이 이상하다, 뭐 이제 온갖 그 뻔하잖아요. 나오는 얘기들은. 벌써 뭐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 입을 거라고 벌써 그런 메시지를 그렇죠. 발신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왜 이제 그런 말을 앞에다가 내세움으로 해서 교묘하게 이제 사실은 이거 싫다라고 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까지는 그런 악의까지는 느껴지지 않았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결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견제장치나 감시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완비돼서 법안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 것이며 그 법안이 완성되면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지 그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줄어들다면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거는 뭔지 그걸 설명해 달라. 그것이 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 공허한 얘기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없는 얘기니까요. 그런 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언론에 출연해서 이야기하신 의원이 있죠. 제가 의원님한테 그 부분 뭐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딱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의원님하고 통화 끝나고 따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려를 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수사권을 분리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은 분리된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경찰로 보내면 경찰이 비대해진다? 또는 뭐 중수청이나 특수청은 거기는 또 준비가 되겠느냐? 그럼 이거를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뭐 우려 논리로
반대는 원리로 삼는 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한 건가요? 그렇게 제가 중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의 전제는 또 이게 민생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무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과거에 하나회 해체할 때는 그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해체한 거냐. 그렇죠. 하나회를 해체하는 당시에는 그러면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저런 걸 점검한 다음에 안보 불안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냐. 예,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기획장 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리고 참모총장을 누가 할지 뭐 할지는 차차 생각해봤던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70년이 넘도록 얽혀있는 문제인데 네, 그게 얽혀있다 꼬이다 못해 완전히 괴물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 문제고 예, 그럼 이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단칼에 자르는 일이 한 번은 필요하지 네,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풀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하나회와 관련됐을 때도 그게 나름 다 엘리트 장교라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력과 보직을 다 갖춰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인데 네, 그럼 그 자리를 일거에 다 도려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반론을 할 수 있었겠죠. 안보 불안이 생긴다. 적임자가 없다. 저 사람이 저 자리를 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저 사람은 한 번도 저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도. 네네, 그렇지만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당시의 그 결단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높이 받고 있고 또 그 그렇죠. 결과에 의해서 사회가 조금 더 진전하고 그 정치가 발전하고 부패가 조금 일소되고 이런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김명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사안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안 하고 욕먹는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이고 하고서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욕을 먹는 거니까 네, 그거는 실력을 연마하고 더 채워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될 길이고 가능한 길이지만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네.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 과거에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네, 저는 이미경 의원님이라고 계셨잖아요. 네네, 이미경 의원님이 당시에 초선 의원들에게 그런 그 충고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옳은 일인데 정치적 요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이 되는 일이 생긴다 반드시. 네, 그러면 당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는 그럴 때 옳은 일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더라.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곱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걸 선택하지 못하니까 지금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요모양요꼴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을 다 해서 얘기들이 모아졌고요. 단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차별금지법의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걸 이루어내자. 그리고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문틈이라도 보일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아니면 그 문이 다시 닫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문이 다시 언제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들 다 맞는 말씀이죠. 네. 아, 오늘 의원님이 전해주신 이 전원만으로도 이거 뭐 서른 의원, 이하경 의원, 장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고민정 의원 뭐 얘기를 쭉 전원으로 전해주셨는데 이 얘기만 모아서 방송을 해도 굉장히 알찬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의 그 고민이나 그 연구의 흔적이 깊었던 거고요. 그러게요. 그런 걸 그리고 이 문제가
절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숙성되고 또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속 처리다라는 논리가 반대 논리 중에 또 하나예요. 검찰이나 야당에서. 예. 근데 이게 뭐 굉장히 과거부터 뭐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특히나 그 지금 곽상도 의원,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뭐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한두 달 새에 이렇게 후다닥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늘 이제 그자들의 수법이고요. 네. 이 문제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네. 이거는 임시조치에 불과하고 그 기소기관으로 검찰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네. 그리고 최초로 이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했던 것은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 정부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박정희의 쿠데타로 무산되고 여태까지 이대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묵은 낡은 숙제인 것이지, 이것을 무슨 갑자기 얘기를 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정말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네. 경찰이 더 나쁜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경찰은 나중에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무슨 세컨잡도 없고, 계급정년이 있고, 계급장을 달고 다니면서 승진에 목매는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관들에게 까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떻게 또 줄잡고 승진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런데 니들한테 이런 일이 그 제대로 된 책임을 갖고 하라고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관심이자 경찰이 제일 지역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희들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솔직한 경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경찰이 나쁜 짓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한을 한 손에 쥘으로 해서 보이는 현상들,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만들어내고, 그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직이 나서서 감싸고 처벌하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경찰은 적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까지 조직이 경찰관을 보호해준 역사가 없다. 그렇죠. 예, 잘못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고, 그죠? 네. 고문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경찰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무슨 부장검사 하나가 교통사고를 내도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들이 접대받은 술값을 낮추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데가 어딨어, 우리가 하면 끝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몇 년 뒤에 동티가 나서 다시 처벌받는 거를 70년 동안 겪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조직 안에서 아무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했고, 심지어 경찰의 수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생겨도 경찰은 아무런 동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광신명이나 무슨 이런 분들 댓글 공작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됐어도 네. 조직이 일어나서 뭐, 아니 왜 우리한테 시킨 일 했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뭐 검찰이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자기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보다 경찰이 무슨 권한이 집중돼가지고 생길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찰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경찰개혁 방안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주제인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권한을 독점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이런 거죠. 그럼요. 검찰 문제는 검찰이 왜 그런 문제를 가졌는지를 찾아내서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경찰 문제는 경찰 문제대로 또 경찰은 왜 이 모양인가를 생각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현재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번 개혁이 있고 나면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증발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경찰이 그걸 수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경찰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검찰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오늘 논의된 결과는 수사권 완전 분리는 4월 중에 하기로 하고 그 분리된 수사권 플러스 알파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의 수사 조직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를 유예 기간을 지금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속하네요, 그 정도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말장난이 섞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행정처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킥스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산을 정리하고 그렇죠.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면이 있죠. 네. 거기에 필요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나 그 개혁 방안이나 분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쭉 논의가 되어 온 것이고 예를 들면 자치경찰 문제, 그다음에 정보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대공수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남겨져 있는 과제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민주당이 대안을 가지고 3개월 안에 제시를 할 거고요. 네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어차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가부 폐지부터 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기구의 조직이나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논의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서로가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임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을 정상화한다고 해서 어떤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문제를 뭐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 네. 오늘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잘 했는데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었냐. 네. 다 논의를 해가면서 숙성하고 정리하고 또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정하고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만 유독 검찰의 논리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건 어떡할 건데 저게 저렇게 되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만큼 검찰에 세뇌돼 있고 이 검찰 위주의 구조에 중독돼 있다는 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찰이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고 그걸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협박 아닌 협박을 늘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흉기가 사라지게 되면 정상적인 논의 구조에서 훨씬 더 건전한 토의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문제를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네. 바로 의원회관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면서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의가 됩니까 그러면? 네네. 네,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에 대한 건전한 토의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셔야 되죠, 의원님. 예, 시간이 좀 넘어갔네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어제 오늘 보인 태도가 상반되잖아요. 예. 지금 뭐 직을 걸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그 인사청문회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네. 왜 그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검찰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보호받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느냐에 더 있는 것이죠. 그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는 윤석열 씨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청문회에서. 예. 오늘 안 그래도 의원님들 중에 그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던 주제다. 네. 권성동조차도 법안을 냈던 주제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의 무슨 그 반대가 있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바깥에서 과장한 것이다. 네.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착시현상이죠. 경찰은 변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데에 더 집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간 뒤에도 결탁이 돼가지고 네. 또 있는 동안에 더 얘기를 못하고 이 조직에서 찍히면 네. 이 조직에서 배신자가 되면 계속 피곤해진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보여주지요. 네. 검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사람을 상습적으로 기소하고 한 것도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사례로 남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본보기죠. 협박을 하면서 예, 그렇죠.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인데 네. 그런 것들이 비단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네네. 여기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총장도 잡아먹었던 조직이니까 네. 그렇게 관두총장들이 좀 있죠. 네. 과거에 한상대 씨도 그랬고 김종빈 씨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일종의 이제 그간에 살아온 노하우에서 생긴 보신책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 내에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이 발각이 돼서 검찰이 지탄을 받으면 네. 간부들이 총장한테 몰려가서 총장님이 책임지고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총장님이 예, 사퇴하십시오가 아니고 총장님이 정치하십시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는 게 없는 거죠. 뭐 이제 그 대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뭐 네.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두목이 권력을 잡았는데. 약속을 어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길게 잡아야 한 3주? 네. 예, 본회의 처리까지 시한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법사위에서는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는 것이 뭐 어렵지 않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제 본회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우선은 박병석 의장 상정을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뭐 문제도 있고. 예. 예, 종료 요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사일정을 짧게 잘라서 회기를 가지고 좀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지금 어떻게 그 기간상으로는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원내에서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죠. 예, 조금 많이 촉박한가요? 어떤가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저쪽에서 좋아하겠죠? 다 타짜 두고 보시죠. 네. 그런 계산이나 생각 없이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연락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